대원문권 왜곡시켜 국군 무력화 와해 공작, 국민연금으로 사기업 장악,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북한 석탄 수입하여 국가경제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 땡큐 아메리카 제128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태호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뉴스를 보면 매일 더 혈압이 오르시죠?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대체 이 난국을 뚫고 갈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많으시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체제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체제 자체가 이 난국을 뚫고 갈 저항운동을 본격화했고, 우린 이 자유체제의 저항을 더욱 북돋고 서로 연결시켜낼 과제를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자유체제의 저항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자유체제의 자유를 허무는 시도에 대해 곳곳에서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옛부터 자유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노예의 처지로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혔으며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이 사태의 처음으로 거슬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과연 그 동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동력의 근원이 단지 개인의 마음일까요? 저는 2년 전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움직인 것부터가 체제의 저항이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결정 이후 태극기 집회의 규모는 줄었지만 체제의 저항이란 근본 동력은 사회 곳곳으로 퍼져 이제 강력한 반작용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랍니다. 조금 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최저임금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이들이 최소한의 재심을 요구했지만 이 정부가 매몰차게 거부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서민층 자영업자의 대규모 반발은 문정부의 정당성과 지지 기반을 허물어 때릴 것입니다. 자유체제의 논리를 무시한 연속된 폭거에 대해 자유체제의 생리가 몸에 배인 이들이 본격적인 저항을 개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둘째로, 영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우선 협상자 지휘산실로 22조 원의 손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0억 불이란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관련 일자리 최소 2만 개가 날아가 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상실감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약 150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인 유럽 시장에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잃었으니 무모한 이념 정책으로 빚어진 국가적 재앙 사태라는 진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원전을 없애겠다면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나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유체제는 이런 어불성설과 표리부동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체제와 달리 개혁의 자유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드루킹 특검 또한 저들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수뇌부가
예기치 못한 자료들이 공개된 원인 중에 하나는 IT 기술 전문가들이 수사에 대거 투입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체제가 길러낸 첨단 정보산업 전문가들인 그들은 직업적 전문성을 발휘하였고 그들의 기술적 전문성이 빚어내는 결과에 대해 주사파식 조작도 완벽히 막아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자유체제의 세부 구조들이 그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자칫 조작을 시도하다 역풍을 불러올까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또한 제가 볼 때 자유체제가 길러낸 저항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석탄 반입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초대형 사고입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자유체제의 역량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몰래 반입하는 현장을 위성이 낱낱이 감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했고 대담하게도 한전과 국내 대형 은행까지 유엔 결의 위반에 끌어들였습니다. 원칙대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파는 IMF 사태를 능가할 것입니다. 자유체제는 그들이 얕잡아 볼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작금의 거대한 반작용을 통해 영웅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노예의 처지로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며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노예체제에 길든 이들을 자유인으로 일깨우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각자들은 그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셨습니다. 자유체제가 없던 한반도에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워 후손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체제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의 불복종운동, 원전 우선협상자 지휘상실, 드루킹, 김경수, 문재인 유착폭로, 석탄 반입에 따른 국제제재 예고입니다. 이것은 체제 저항이 우선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일 뿐입니다. 이런 저항을 더욱 북돋고 서로 연결시켜 조상이 물려준 자유체제의 후손으로 그 소임을 다해야겠습니다. 반드시 이 땅의 자유체제를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자유를 하면 지키자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지키자! 자유를 지키자! 자유를 지키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서울역 1차 집회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그리고 공영방송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여 가까이 매일 10시에 방송하고 있는 봉주루 방송국입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신소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만 보고 있죠. 예, 일반 뉴스 안 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종편 공영방송에서 60, 70대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분들은 뉴스를 보지 않고 유튜브만 본다. 근데 그 유튜브가 전부 가짜뉴스다. 우리가 가짜뉴스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짜뉴스들이 호황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황된 얘기들을 듣고 주장하고 거기에 동조하면은 저 좌파 언론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적은 내용을 부산 요즘 금도굴 사건 아주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적어온 거 읽고 짧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모 유튜브 방송에서 정충재라는 사람이
부산 문현동에서 일제시대 때 어뢰공장이 있었는데 어뢰공장의 일본군이 저 중국에서 약탈해온 금괴 그리고 보물들을 어뢰공장에 숨겨놨다. 그런데 그걸 찾고 있다가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고수로 44개월 동안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정충재를 이용해서 또다시 금괴 사건을 이슈화하는 방송을 하면서 그 금괴가 20조 원에서 320조라 그럽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효자동 이발사 이야기. 그 누구냐면은 효자동이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이발사가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입니다. 그분이 그 소문을 듣고 부산 내려와서 문현동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충재라는 사람이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았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에는 어뢰공장을 만들 수 있는 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뢰공장이라는 것은 정밀한 기계 부품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영도가 있는 그 땅 밑에 어뢰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면 금방 녹슬어서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영화에 나오고 이슈화됐던 얘기를 지금 와서 그 소문을 가지고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충재라는 사람은 지금 어떠냐면 그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44개월 동안 청송교도소에서 지금 복역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와서 또 몇 년 뒤에 그걸 또 이슈화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하니까 거기에 또 정충재한테 속아서 투자했던 사람이 2억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했던 분들이 4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고소를 해서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습니다. 기소중지로. 자,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 그런데 그런 사람 말을 믿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매일 하루에 2번씩 3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 가짜뉴스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가짜뉴스를 가지고 방송을 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절대 그 방송에 현혹되거나 흑세무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잘 다셔야 됩니다. 왜? 지금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연루됐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런 논리로 자기가 지금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이라서 미국에서 지금 군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님들을 현혹시켜서 후원을 받고 군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정충재라는 양반과 또 뭐 유튜브 방송은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분들이 말이 맞다고 다 지금 그 댓글들 달고 95% 이상이 그 사람들한테 대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가짜 방송에 속지 마시고 군자금 요구하고 후원 요구하는데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햇빛을 잠깐 좀 피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다 끝났거든요. 사실은 문재인이 수명이 왜 사람이 수명이 있잖아요. 문재인이 수명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얘가 계속 붙어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들이 씌웠기 때문에요. 씌웠다는 거 아시죠? 뭐에 씌운 거? 국민들이 씌워서 그래요. 네?
또 이상한 거는 지금요 100명이 자영업을 개업을 하면은 92명이 망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네? 지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냐면은 자영업을 100개를 개업을 하면은 92개가 죽어요. 예, 92개가 망합니다. 이거는 이 지구상에 약 265개 국가가 있는데 아주 꼴팔이에요, 꼴팔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 문턱까지 올려놨는데 얘네들이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이가 다 물 말아먹고 있어요. 임종석이하고 같이. 청와대가 뭡니까? 청와대가, 저도 대학에서 가르쳤지만은 청와대가 뭐냐면은 그 총학생회라고 있어요.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데가 총학생회입니다. 네? 그 총학생회 회장들만 모아가지고 청와대를 만들었어요. 예, 문재인이가 비서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총학생회 회장들은 뭐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빨갱이 교육을, 빨갱이 공부를 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깜빵에 가야 별 따고, 그러니까 깜빵에 가는 거를 아주 명예로 생각하는, 네? 그런 순 빨갱이들이 총학생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거의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청와대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엉망진창의 청와대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어가느냐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쉬웠기 때문에, 쉬웠게 한꺼풀 쉬운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을, 여기도 자영업 하시는 분 제가 만나본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 100명을 자영업을 하면은, 열면은 92개가 망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이 대한문이라고 써있죠.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죠. 덜어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아세요? 돈 꾸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여기 나올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채 얻어가지고 하나다가 사채업자한테 도망 다니기에 바빠. 예? 이거 지금 완전히 다 죽을 형편이야. 예?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게 절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폭염 때문에 그렇지, 폭염이 가시면은 이 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게 지나가다가 행진을 다 끝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쌍용보가 나와요. 쌍용 나오는데 유심히 들어봤어요. 쌍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까 문재인 타도를 부르짖고 있어. 이 사람들도 문재인 물러가래. 그러니까 문재인 편도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편이 아닌 우리같이 애국자들도 문재인 물러가라. 지금 이게 나라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다 땡 종쳤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쉬운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쉬웠느냐? 이 가짜 언론들 때문에 쉬웠어. 여기 진짜 언론 쫙 계시잖아. 여기 아까도 봉주루 방송 진짜 언론 사장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셨고, 여기 뭐 쟁쟁한 저 신의 한수라는 방송이 있어요. 제가 신의 한수 방송국을 한번 견학을 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신의 한수가 아니더라고요. 네? 시설이 어마어마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은 지금 생활이 어렵고 이제
아마 스튜디오 제대로 갖추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앞으로 대단하게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편 이 가짜 언론들이 있잖아. 가짜 언론들이 하루 종일 김정은만 방송하는 거야. 예? 내가 유심히 봅니다. 김정은하고 위원장 호칭을 꼭 붙여. 이건 뭐냐면은 정말로 당신을 동물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안 하지. 그 말은 안 하는데 김정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귀가 따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김정은을 숭배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바닥에다가 이거를 까는 겁니다. 예? 동산화 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쫙, 근데 어디에서 뭐가 오네요. 지금 오는데, 우리 쪽은 아니죠? 하여간에 뭐가 시작됐어요. 네. 근데, 이게요, 그러면 지금요, 우리가 8.15가 임박합니다. 8.15 때는 다 함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다 차지하고 광화문 네거리를 다 차지하고 청와대 바로 앞에까지 꽉 점령을 해가지고 그날 문재인 잘라버려야 돼요. 예. 그날 문재인 골로 보내야 돼. 예. 끝장내야 돼. 예. 왜냐면은 여러분들 자기 집안을 망친 가장이 그 집에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네? 비투성이에다가 그냥 뭐 세간살이 다 엉망진창 해놓고 거기서 아들딸들이 그냥 아빠 이러면 안 된다고 추정하고 이러면은 그 앱이라는 사람이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문재인이 오래 못 삽니다. 네, 다 끝나갔고 우리가 아이고 이게 오늘 좀 뭐가 잘 안 되네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골자는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끝났다. 예. 발로 툭 치면 나가 떨어질 정도로 이제 다 끝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좋은 세상이 옵니다. 문재인이가요 지금 뭐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벌 국유화를 계획하고 있어요. 재벌 국유화. 여러분들 아시죠? 재벌이 국유화됩니다. 예? 국민연금을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시민단체를 끼워 넣어가지고 완전히 재벌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자는 게 지금 문재인의 계획이고 민주당의 계획이고 이것이 곧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나라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배치 내리꽂잖아요. 매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게 대학 배치거든요. 왜 이 대학 배치 내리꽂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이거 버리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의 원자력 정책이라는 게 이게 아무 쓸모도 없고 아주 형편없는 어린애 장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네. 원전을 다시 가동해도 전기가 다 이것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놈이 원전을 이렇게 반은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이 땅의 장난질을 하고 이거 하늘이 너 좀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됐고 또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다가 누구를 갖다 앉혀놨냐면 아주 호랑이 중에 상호랑이
미국 대사 한 분을 딱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서 앉혀놨어요. 이 양반이 계속 청와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이가 오늘은 무슨 허튼 수사하나 다 보고를 받으면서 이 양반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어요. 여러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러시아의 어디를 미사일로 쏜다, 중국의 어느 지점을 미사일로 쏜다, 북한의 어디를 쏜다, 어디를 출격해가지고 어디를 먼저 폭격한다, 두 번째는 어디다, 이거를 매일 점검하고 지휘하고 명령했던 그 함대사령관이 지금 해리슨이라고 미국 대사로 와 계세요.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엊그저께 네? 종전협정은 안 된다 그랬잖아. 문재인은 된다 그랬잖아. 완전히 정반대야. 네? 아니 문재인은 종전협정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미국 대사 양반이 새로 와가지고 그 양반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뭐라면 종전협정 안 돼. 딱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180도 틀려. 네? 그런데 미국이 이거 문재인이 잘 봐주겠습니까? 문재인이 지금 골로 보낼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려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잔뜩 벼르고 있어요. 너는 너 빨갱이 아니야 이놈아. 내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수백 개 수천 개 보고가 미국 CIA, FBI 또 해리슨 대사를 통해서 그냥 트럼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예? 근데 이 청와대가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네? 제 말 믿으세요. 이 청와대는 앞으로 유지가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빨갱이 놈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한동대학교 1학년 학생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인터넷에서 한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내전 당시 IS 대원으로서 적을 참수하고 인증샷까지 찍었던 사람이 그리스에서 시리아 난민으로 와 있다는 것이 발각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도주의적으로 포용한 난민 정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최근 들어 난민과 북한 인권에 관한 이슈들로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난민 정책 및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NAP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난민 정책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 70만 명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관련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를 요청한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4일 만에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명자 수가 18만을 넘어섰을 때 갑자기 청원글이 이유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청원 삭제 이유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새롭게 올라온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된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헌 청원 서명자는 단숨에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서명자 수를 기록한 청원입니다. 총 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그저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애타게 기다려온 70만 명의 청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법 폐지는 없다였습니다. 도대체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청원한 것입니까? 현재 난민 정책이 자국민과治안과 안전, 불법 투명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 역시 현재 난민법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청원 답변에서
난민 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대여 강화, 무사증 제도 보완책 마련, 국제적 책무를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피상적인 답변만을 내놓으셨습니다. 해당 차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항상 내세운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먼저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국민입니까? 난민입니까? 저 안에 설명할 대한민국 국민 70만 명은 사람이 아닙니까? 70만 명 국민들 우려하는 불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또한 정부는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난민 시청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허술한 난민 정책을 즉각 개선하십시오. 이것은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특권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지향하는 NAP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NAP 초안 내 난민 사회처와 강화 및 처우 개선 항목에서는 난민의 영주권 취득 요건화, 기하 요건의 탄력적 적용,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 신청자 초기 정책 지원 등을 정책 과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 수용에 있어 그 문턱을 낮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에는 많은 허점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이용해 난민 브로커들도 기술력을 보이겠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난민 브로커들이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만 해도 몇 년간 눌러 살며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고 이들을 통해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2018년 5월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 수는 약 4만여 명인데 이 중 난민 인정자 수는 총 839명으로 고작 2.1%에 불과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3년 후 난민 신청자 수는 약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난민 심사 비용이 약 700만 원대로가 소모된다는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매년 난민 심사부로만 엄청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될 것입니다. 국민복지와 국가 안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고작 2.1%의 난민들 가려낸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인 국민에 대한 복지를 도외시한 채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셋째, 이미 실패한 난민 수용 정책을 모델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난민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난민 신청을 한 개개인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1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미 한국의 헌법인 난민협약을 모델로 삼아 아직까지도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까지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이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 8월 아랍 언론은 사살된 IS 대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이 찍힌 2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한글로 적힌 대구 교통카드와 대구 모 기업체 사증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활했던 인도네시아의 한 외국인의 소지품이었습니다. 이처럼 IS 대원들마저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들락날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인도를 체류허가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 수를 늘리고 또한 잠재적 위험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 종교,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난민 정책의 현실적인 개정이 없는 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NAP를 정부는 즉각 폐지하십시오. 넷째, 난민 정치에 세력화시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NAP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NAP는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서 난민들로 하여금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과 기타 과격 단체들의 이념들이 하나의 정치 형태로 대한민국 사회에 침투하여 유럽에서처럼 정치적 입장 표명하에 과격 테러를 자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유럽의 많은 테러들과 반정부적 정치 집회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샤리아주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국법을 무시하고 이슬람의 율법이며 규범책인 샤리아를 따르며 이를 자경단이 감시합니다. 경찰도 치안을 강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2016년 독일 쾰른에서는 신년 행사 도중 1000여 명의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의 신청자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국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슬람 난민들에 의한 폭력, 강간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난민 정책에 대한 문턱을 낮출 시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소중한 저희 어머니, 누나, 할머니, 그리고 제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NLP의 시행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건들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내, 딸들이 안심하고 밖에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정부 역시 잠재적 가해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라도 NLP에 반대합니다. 스웨덴도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인해 자국민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역시 강화된 난민법의 개정이 없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을 떠나는 국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와 한피줄인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 시대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조사대장 총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이피시 재단의 2017년 경제자유지수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역시 180개국들 중 최하위를 181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현재 북한의 실태입니다. 탈북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며 아직도 주변국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유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탈출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들만 약 32,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NLP 차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외국인과 같은 이주자 항복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주민을 사실상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다루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사실상 북한의 기정한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영토 조항과 자유평화 통일을 자양해야 하는 통일 정책의 기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리하자면 현재 NLP의 반영은 난민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어쩌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난민다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 청년으로서 북한 이후의 인권 탄압 실체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고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인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며 국가인권계획 안에 골자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을 폐기하고 책임과 의미가 있는 난민 수용 정책 제정하십시오. 둘째,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의 동포들을 포함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인권계획안을 제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잘못된 NLP를 폐기하고 반성함으로써 국민과 미래 세대의 영구적인 안정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